미녀와 순정남 34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장수연, 고필승이 당신 아들 맞아? 홍혜교가 가지고 온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든 공진택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수연의 입으로 직접 듣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공진택은 재차 물었고 장수연은 절망의 눈빛을 한 채 사실대로 다 실토하였습니다. 공진택은 재고의 여지 없이 바로 장수연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공대숙은 공진택 대신 장수연의 뺨을 내리치면서 남의 자식을 숨겨놓고 몰래 키우면서 이 집의 안주인 노릇을 했냐며 치를 떨었고 홍혜교는 공마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지 엄마처럼 숨겨온 것까지 싸잡아 비난하였습니다. 장수연은 한마디 변명도 할 겨를 없이 쫓겨나게 되었고 엄마와는 절대 헤어질 수 없었던 공마리는 공진택에게 장수연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공진택은 공마리도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공마리는 쫓겨난 장수연이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속상한 마음에 소금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고필승과 김선영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장수연을 걱정하는 마음을 편히 드러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김선영은 장수연의 머리를 쥐어뜯고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도 아직도 장수연의 전화번호를 내 친구 수연이라고 등록해 놓은 것을 지우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장수연과 함께한 시간들이 고운정과 미운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김선영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모님이 이 밤에 갈 데가 어디 없겠어? 하고 모른 채 하고 싶지만 공진택에게 모든 걸 들킨 장수연이 혹시라도 나쁜 맘이라도 먹을까 싶어서 김선영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수연은 공마리가 제발 자신을 버리고 멀리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여 공진택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보기로 하였는데 공진택은 자신을 30년이 넘도록 빈껍데기에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산 것도 모자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공마리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든 장수연에게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수연은 비록 아버지에 의해서 공진택을 만나긴 했지만 고필승의 친부와 사별한 아픔을 공진택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공진택이 상처를 받게 할 수는 없어서 비밀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는데도 공진택은 장수연의 말이 죄가 들통난 죄인의 구차한 변명으로만 들려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장수연은 밤새 눈물과 절망으로 보낸 탓에 탈진하여 쓰러지게 되었고 고필승은 마침 현장에서 장수연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공진택은 고필승의 연락을 받고도 이제는 장수연과는 남남이니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무시를 하였습니다. 김선영은 고필승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장수연이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장수연 때문에 고필승의 촬영에 집중을 하지 못할까봐 신경이 쓰여 대신 간호해주기로 하였고 장수연은 김선영에게 죽을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여 고필승을 사이에 두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화해가 머지 않았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장수연의 숨겨진 아들이 고필승이라는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장 신이 난 사람은 공진단이었는데요. 홍혜교는 장수연이 고고엔터를 만들고 고필승을 채용한 것이 다 의도가 있었던 일이라며 공진단에게 회사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을 하였지만 공진단은 장수연의 약점을 이용해 고필승을 완전히 이 바닥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공진단은 백미자에게 사채빚 5억을 마련해주면서 김지영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래를 하였는데 그것도 다 고필승 때문에 결단한 행동이었고 고필승이 장수연이라는 뒷배를 믿고 활보를 하고 다니는 꼴 역시 못 봐주겠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탐내는 고필승을 매장시켜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진단은 공진택을 찾아가서 장수연이 자기 자식을 회사에 들여놓고 모두를 속여온 짓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거냐면 당장 고필승을 내쫓으라고 하였고 공진택은 겉으로는 공진단이 고필승을 내쫓으라는 말을 듣는 척 하기도 귀찮아 하였지만 공공연하게 일을 벌였다가는 장수연이 혼외자를 감독에 앉혔다는 소문이 금방 돌게 될 것이고 그룹의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공진단이 조용히 고필승을 처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의 촬영장을 찾아와 부하들을 시켜 촬영장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삼엄한 경비를 서게 하는 등 장미의 집 촬영을 방해하고 나섰는데요.
공진단은 장수연과 고필승의 관계를 들먹이며 고필승의 해고를 내세웠고 김지영이며 작가며 촬영 관계자들 모두 장수연의 집안 사정에 잠시 놀라긴 하였지만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드라마 촬영을 중도에 멈출 수는 없다면서 고필승의 부당한 해고를 반대하였습니다. 김지영은 사실 백미자와의 약속 때문에 공진단이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웬만하면 공진단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공진단이 5억을 내주면서까지 백미자의 빚을 갚아주고 자신과 만나려고 한 것은 공진단이 자신을 아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만 잘하면 공진단이 어떤 것도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영은 공진단에게 고필승의 해고를 멈춰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공진단은 김지영이 주제넘게 나선다며 또 본색이 발동하기 시작했고 고필승의 실력은커녕 장수연의 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이라며 절대 해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촬영 스태프들은 시위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장수연은 34년간 공진택을 속인 사람은 자신이지 고필승이 잘못한 것은 없다며 공진택에게 감독을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공진택은 남의 자식이 회사 내에 돌아다니는 꼴을 봐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자 자신도 직접 시위에 참가를 하여 공진택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말았는데요. 34화 말미에는 장미의 집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고필승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철회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고필승은 장수연이 공진단의 부하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쳤는데 김지영은 고필승을 구하려다가 쓰러졌고 그 상황을 공진단이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영씨 지영씨 쓰러진 김지영을 보고 동시에 외치는 고필승과 공진단. 고필승은 김지영에게 달려가 지영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하고 묻자 공진단은 열이 확 올라옵니다. 고필승 그 손 놓지 못해? 하며 공진단은 고필승에게 주먹을 날렸고 김지영은 제발 이러지들 말아요 하며 싸움을 말렸습니다. 시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진단은 스태프들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감독뿐 아니라 전원 계약 해지하고 고필승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차봉수는 이봐 공형,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우리가 의형제를 맺었다고는 하지만 형 이거 엄연한 갑질이야. 동생 앞길을 이렇게 막을 거야? 나도 드라마 찍으면서 여러 출생의 비밀을 겪어봤지만 결국은 다 화해를 하더라고. 공형이 지금 무슨 맘인지는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일 좀 하지 마 좀. 차봉수의 말에 공진단은 동생은 좀 빠져. 하고 듣는 척도 안 하였고 김호경 작가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촬영 깽판 놓은 건 공진단 대표잖아요. 공 대표가 매사 이런 식이니까 작가연합에서도 싫어하는 거라고. 공 대표 지금 나이가 몇이야? 어떻게 매번 어린애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기고 떼쓰고 난 공 대표 말은 신뢰가 안 가니까 우리는 장수연 대표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니까 제발 그만해 하고 말하였고 공진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수연 대표는 더 이상 고고엔터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진택 회장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들 알고 해산하세요. 그만하며 소리를 쳤고 스태프들은 절망을 합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을 보며 지영씨는 내 여친인데 지금 내 앞에서 고필승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고 말하자 고필승은 공진단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지영씨가 네 여친이야? 똑바로 말해. 공진단은 그렇게 궁금하면 지영씨에게 물어보든가. 김지영씨 사실대로 고필승에게 말해야죠. 김지영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고필승은 공진단에게 너 또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공진단은 수작은 고필승 당신이 부리고 있잖아. 당장 내 여친 옆에서 떨어져. 앞으로 두 사람 만나지 마. 하며 공진단은 김지영을 데리고 갔고 고필승은 김지영에게 문자로라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영씨 말해봐요. 공 대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난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김지영은 감독님 저 공진단 대표님 여친 맞아요. 엊그제부터 그러기로 했어요. 고필승은 지영씨 공 대표 싫어하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가 뭐예요? 김지영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고필승은 김지영과 속 시원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백미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하였고
백미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고필승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고 감독이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지영이 만나러 온 거면 그만 돌아가죠. 이제 우리 지영이 고 감독 만날 일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몸이야. 고필승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백미자는 우리 지영이가 고 감독을 그동안 만나준 건 감독과 배우 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잘 보이려고 만나준 거지. 다른 뜻은 없었던 거야. 나도 고 감독이 우리 지영이를 써준 것은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 지영이를 좀 더 자유롭게 놔줬으면 좋겠어. 고필승은 혹시 김지영 씨와 공진단 대표가 만난다는데 알고 계신 거예요? 백 대표가 두 사람을 이어준 거예요? 백미자는 어머 고 감독이 그걸 알고 있었어? 나는 혹시 고 감독이 상처받을까봐 말 안 한 건데 알고 있다니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 지영이가 공 대표랑 다시 잘해보겠대. 그래도 한때는 약혼까지 한 사이인데 공 대표가 궁금해졌대나 뭐래나. 우리 지영이 한참 젊고 생기발랄한 나이인데 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지영이가 누굴 만나든 고 감독은 이제 신경 꺼. 방해하지 말고. 고필승은 백미자의 말이 신뢰가 당연히 안 가서 공진단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봐 공 대표, 지영씨가 아무 일 없이 당신 같은 쓰레기를 만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무슨 협박을 한 거야? 공진단은 내가 무슨 협박을 해. 김지영이 나 좋다고 지발로 찾아온 거 내가 왜 막아. 그리고 고필승 너 내가 박도라랑 사귈 때 방해한 거 너였다며? 내가 김지영 씨 만나는 것도 사사건건 방해하고 나 김지영 씨 좋아해. 아니 솔직히 말하면 김지영 씨가 박도라로 느껴져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김지영 씨를 박도라 대용으로 만난 거잖아. 피차 일반인데 넌 뭐가 그리 잘나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고필승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김지영 씨 만나지 마. 지영 씨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공 대표를 만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영 씨 놔줘. 공진단은 글쎄 그게 맘대로 될까? 네가 감독을 고수하고 제작사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면 지영 씨는 드라마 촬영을 못하고 드라마 촬영이 중지되었으니 땡전 한 푼 수입도 없고 그럼 김지영 씨는 뭘로 먹고 살아? 김지영 씨가 무슨 재주로 5억을 벌 수 있겠냐고. 고필승은 5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공진단은 김지영 씨 나한테 5억에 팔려온 여자야. 그러니 난 김지영 씨 주인이고 지영 씨가 아무리 날 싫어한다고 해도 날 벗어날 수 없어. 고필승은 그거 백미자 짓이지. 백미자 대표와 무슨 작당을 한 거야? 어서 말해. 공진단은 내가 백 대표 빚을 갚아줬어. 이제 이해가 돼? 고필승은 또다시 백미자가 김지영을 궁지에 빠뜨렸다 생각하니 울분이 치솟아 오릅니다. 한편 김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백미자에게 공진단과 몇 번을 더 만나야 되냐며 묻는데 백미자는 어머 얘가 횟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넌 영원히 공대표 여친, 나아가서는 공대표의 부인이 되는 거야.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이 들겠지만은 마음 단단히 먹고 이참에 우리 가족 살려낸 고마운 분이다 생각하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 백미자는 고필승이 영 마음에 걸려. 너 고 감독이랑은 다 끝난 거 맞지? 김지영은 우리 감독님 요즘 딴 생각할 정신이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기셨다고요. 백미자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 촬영은 누가 해? 김지영은 모르겠어요. 새 감독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난 우리 감독님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미자는 고필승이 감독을 그만두게 생겼다는 말에 오히려 신이 나는데요. 그래,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이번 참에 둘이 싹 갈라놔야 해 하며 속으로 말했고 이순정은 우리 고필승 감독이 뭘 잘못했다고 잘린다는 것이요. 이런 썩을 회사가 다 있나. 지영아, 네가 앞장서라. 이 할미랑 그 회사 대표한테 좀 따지러 가야 쓰겄다. 이순정은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고 하고 때마침 박도식은 엄마 이거 봐 지금 난리 났어 하며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고필승이 제작사의 대표의 백으로 감독이 되었다는 기사가 난 것이었는데요. 제작사 대표는 고필승의 친엄마였다는 한 줄에 백매자는 놀라고 맙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고필승의 엄마가 따로 있었다고? 그 낡은 주택에 사는 여자가 엄마가 아니고 회사 대표? 잠깐만 고필승의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지영아,
너 이 기사가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해봐. 너는 고 감독이랑 친하니까 잘 알고 있을 거 아냐. 김지영은 사실 고필승이 얼마 전에 친엄마를 찾았는데 고필승의 친엄마가 현재 드라마 제작사의 대표이고 남편은 APP그룹 공진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맙니다. 백미자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계산기를 획획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김지영이 만나는 사람이 공진단인데 공진단의 형의 마누라가 드라마 제작사의 대표?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공진단보다 더 큰 패를 고필승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장수연이 이혼당할 위기라고 해도 장수연의 재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장수연이 이혼을 안 당하면 고필승은 언젠가는 공진택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이혼을 당하더라도 장수연의 재산은 공진택의 재산의 절반이나 다름없는데 공진단과는 비교할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백미자는 호박이 양쪽에서 넝쿨째 굴러와 어느 호박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심장이 두근두근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더니 공진단, 그 버릇없는 자식한테 무릎 꿇어가며 구차하게 돈 빌린 것만 생각하면 열이 받아 죽겠지만 가족들 살리자고 한 짓이니 어쩔 수 없지만 고필승이 번듯한 재벌가의 아들이라니 나한테 바락바락 옳은 소리만 하는 게 밉상이긴 하지만 잘만 구슬리면 싸가지 없는 공진단보다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선영은 고명동에게서 고필승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자 심란해져 오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장수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장수연을 원망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괴롭습니다. 소금자는 김선영과 고현철에게 니들은 부모가 돼가지고 이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만 있을 셈이냐. 우리 필승이가 억울하게 내쫓기게 생겼는데 이들이 안 나서면 나라도 그 회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따지러 가야겠다 하고 화를 내었고 고현철과 김선영은 고필승의 회사를 가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회사를 들어서니 고필승은 스태프들과 시위를 하고 있었고 시위를 목격한 사내 직원들은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져 웅성거리며 지나갑니다. 정말 나 같아도 부당해고는 못 참는다는 사람도 있고 엄마 백 믿고 감독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시위까지 하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김선영은 고필승이 애쓰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고현철은 공진택을 찾아가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 필승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필승이는 엄마한테 버려졌지만 열심히 반듯하게 잘 자라준 것뿐인데 그것도 죄라면 죄인가요?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고 당신 부인이 다른 남자한테서 낳은 아이라서 그냥 살지 말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인가요? 우리 필승이가 당신 집 핏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찢고 볶고 싸우는 건 당신 집안 사람들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왜 우리 필승이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당신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우리 필승이는 그냥 좀 내버려둬요. 당신 아내가 우리 필승이 버린 이후로 필승이는 당신 집과는 아무 상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그만 괴롭히라고요 하며 화를 내었고 공진택은 그동안 우리 집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많으실 텐데 받은 거나 다 토해놓고 말씀하시죠. 정말 고필승군 부모라면 고필승을 설득시켜 회사에서 데리고 나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나한테 아들 밥그릇 뺏었다고 대드는 겁니까? 염치도 없이 하며 두 사람을 내쫓고 맙니다. 김선영은 공진택이 저렇게 화내는 것은 처음 보는지라 집에 돌아와서 고현철에게 입장을 바꿔보라고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수십 년간 숨기고 옆에 끼고 살았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딨냐며 공진택이 화낼만 하다며 그만 참자고 말하는데요. 고현철은 아니 그렇다고 이게 참을 일이야? 우리 필승이가 부당한 일 당하고 저렇게 시위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계속 이대로 우리 필승이가 일 못하게 방해를 하면 나도 그냥은 안 있어. 김선영은 낮에 본 고필승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전화를 해보았고 고필승은 괜찮아요. 잘 마무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장수연은 공진택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부탁 아닌 협상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진택은 아까 고필승 군의 부모가 다녀갔어요. 당신이 부탁한 거요? 당신은 필승 군의 부모가 이제는 따로 있는데 왜 자꾸 고필승 일에 직접 나서는 거요?
오늘 시위에 참가한 것만 봐도 당신이 무슨 맘을 먹고 있는지 뻔히 보이잖소. 하다 숨겨놓은 아들 편에 서서 나한테 반기를 들다니. 당신 정말 나한테 미안하다는 사람이 할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장수연은 당신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운 사람 나 맞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화풀이해요. 나를 감옥으로 쳐넣든지 외국으로 가버리라면 갈게요. 공진택은 당신은 마리는 생각 안 해요? 나도 마리만 아니면 당신을 12번도 더 내치고 싶어요. 우리가 이혼을 해도 난 마리를 포기할 수 없고 마리는 당신을 안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온통 필승군만을 위하고 있잖소. 장수연은 어쩔 수 없어요. 버린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고 전 필승이가 아픈 건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요. 당신이 필승이 해고를 거두어 줄 때까지 난 시위를 계속할 거예요. 공진택은 우리 필승이 이제는 아주 대놓고 말하는군.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안 말릴 테니까 나 고고엔터 폐업시킬 거야. 장수연은 뭐라고요? 고고엔터 대표는 나예요. 당신 맘대로 폐업시킬 수 없어요. 이대로 당신이 자꾸 필승이를 괴롭히면 나도 어쩔 수 없군요. 우리 정말 이혼하고 회사에서 내 지분 빼갈게요. 난 계속 고고엔터 유지해야겠어요. 난 내 자식 고필승이 당신한테 짓밟히는 거 두고 볼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35화 예상 스토리입니다. 35화에서 공진단은 고필승을 위하는 김지영에게 화가 나서 김지영은 자신의 여친이라며 고필승에게 말해버리고 고필승은 백매자를 찾아가 혹시 김지영을 공진단과 만나게 해주었냐며 따집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에게서 고필승이 친모를 찾았다는 소리를 듣고 공진단에게 등을 돌려볼까 궁리를 하게 되고 장수연은 고필승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여 공진택의 화를 돋구게 됩니다. 고현철과 김선영은 공진택을 찾아가 고필승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공진택은 장수연의 제작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차오릅니다. 고필승은 장수연이 공진택에게 자꾸 미움을 사고 불행해지는 것이 점점 마음이 아파오고 장수연을 엄마로 받아들이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는데요. 김선영은 고필승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고현철에게 만약 필승이가 수연이에게 간다고 하면 우리 그만 필승이를 보내줄까요? 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